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철학 이번 주 강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엔텔레케이아 이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엔텔레케이아 이론이 왜 중요하냐면 이 엔텔레케이아 이론은 오늘날 21세기 교사들의 나아가야 할 어떤 길을 안내해주는 매우 중요한 이론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대로 21세기 교육은 지식과 기능과 태도를 전달하는 교사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겠지만 그런 교사는 앞으로 인공지능을 탑재한 티칭 로봇이 그런 일을 담당할 것입니다. 하여간 그래서 그렇다면 이번 그 2장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에듀케이셔널 메시지, 즉 교육적 메시지는 무언지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21세기형 교사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여러분의 어떤 궁극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교사의 롤 포지션, 즉 역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2장의 이 엔텔레케이아 시어리는 매우 중요한 장이라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장은 오늘날 공부가 정말 웃긴다, 껍데기 공부만 하고 있다, 그거였다면 2장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자 21세기형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답을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3장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60페이지를 펴보기 바랍니다. 거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사도 도공이자 목수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거기 그 네모칸으로 되어져 있는 박스의 이야기. 여러분 선배, 서울서 온 친구였는데 이 여러분 선배가 내 강의를 듣고 작성해서 제출했던 페이퍼에서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21세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교사의 역할을 설정해야 될지 여러분 충분한 메시지를 던져줄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박스 내용은 선생님이 일일이 여기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내용은 아주 쉽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도조하고 웅숭 깊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주 진지하게 잘 음미하고 성찰해 주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60쪽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도공 도자기. 자, 여기 보세요. 도공 도자기.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목수가 뭐를 만듭니까? 가구를 만들어요. 그러면 교사는 누구를 빚어냅니까? 학생을 빚어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관계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63페이지 엔텔레케이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엔텔레케이아라고 하는 말은 아까 전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엔텔레케이아는 그리스어라고 아까 전 시간에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것을 어원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53페이지에 자세하게 선생님이 풀어왔기 때문에 거기를 찬찬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엔텔레케이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용어이고 그리스어이고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오늘날 엔텔레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라고 선생님이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죠. 이때 엔텔레키라고 하는 말은 잠재성, 잠재적 가능성이라고 우리가 잠재 능력, 잠재적 가능성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고, 그래서 흔히 이거는 나는 잠재태라고 번역합니다. 엔텔레키를 잠재태. 이것을 그리스어로 엔텔레케이아. 물론 사전에 보면 잠재태라고 잠재에 되어 있는 어떤 태세, 잠재되어 있는 세트 그렇게 번역되진 않아요. 그러나 원래 그런 뜻이에요. 시스템은 체제. 그 왼쪽에 보면 진료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형상이 있어요. 이것을 진료는 형상을 그려한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그 피겨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김연아 선수 있죠. 김연아 선수가 아주 태어날 때 그 피겨에 대한 어떤 잠재적 소질로서의 어떤 그 미완성의 상태, 그게 바로 진료고, 형상은 뭐냐면 어린 김연아 선수가 완성된 기량이 완벽하게 개화하고 만개했던 그 모습, 그게 전성기의 김연아, 그게 형상인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항상 진료는 형상을 그리워한다고 그랬어요. 진료는 형상을 그리워해요. 그래서 그 진료는 궁극적으로 만개한 이상적 모습으로 이렇게 디렉션이라고 아까 운동에 나가려고 하는 힘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목적인. 이때 목적은 골, 다른 말로 터미널, 그 최종의 아름다운 상태로 나아가려고 하는 힘의 작용, 힘의 관성, 그게 목적인입니다. 그럼 동력인이 뭔가요? 그러면 어린 시절의 김연아 선수가 전성기의 김연아 선수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데, 김연아 혼자의 힘으로 그렇게 최고의 세계적인 기량의 김연아 선수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잠재태, 엔텔레키, 김연아 선수는 그 피겨 선수로서의 아주 훌륭한 잠재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누가 아는 겁니까? 김연아 선수의 어머니가 아신 거죠. 부모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그 가장 전성기 때 모습의 형상인인 김연아 선수가 태어나도록 지속적으로 그 김연아 선수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줬겠죠? 그 도와준 사람은 김연아 자신입니까? 아니죠. 외부인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굽니까? 김연아 부모님, 그 중에서도 김연아 어머니, 그리고 김연아 그 훌륭한 선수가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준 각종 코치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을 덕분에 바로 그 위대한 전성기의 김연아 선수가 태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외부적인 조력자, 김연아 부모님, 그 중에서도 김연아 어머님, 김연아 선수를 어렸을 때부터 성인의 어떤 그 세계적인 선수가 될 때까지 도와줬던 각종 코치 선생님들,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3번 동력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김연아 선수가 아무리 그 훌륭한 피겨 선수로서의 엔텔레키, 즉 잠재태를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미리 발견하고 그 잠재태가 극대화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즉 동력원이 없었더라면 그와 같은 세계적인 피겨 선수로서의 김연아가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1번 태어날 수 있었다, 2번 태어날 수 없었다. 몇 번입니까? 답을 안 해도 알겠죠. 아무리 훌륭한 잠재적인 소질을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모님,
또 교사,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그 잠재적인 소질을 꽃 피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력인으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봅시다. 여러분은 나중에 교사가 되었을 때 아이들을 만나겠죠. 한 반에 20명 또는 적게는 10명, 뭐 대략 10명에서 20명 내외로 아이들을 만날 건데, 여러분은 가면 뭐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수업 시간에 교과서 내용 KSA 배달하는 겁니까? 그런 교사는 앞으로 퇴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은 아이들이 10명이 있으면 그 클래스, 여러분이 맡고 있는 클래스에 엔텔레키, 즉 엔텔레케이아가 10명이라면 몇 개가 있을까요? 1번 10개가 있다. 2번 모른다. 몇 번입니까? 답해보세요. 너무 유치한 질문이죠? 자, 학생 수만큼 엔텔레키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은 아이들 각자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그 각자 엔텔레키가 어디에 있는지를 검토하고 발견하고 체크해주고 그 엔텔레키가 잘 성장 발달할수록 디자인하고 물을 주고 가꿔주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교육은 여러분이 그동안 받았던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교육은 뭡니까? 아이들의 엔텔레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사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무시하죠. 무관심해요. 좋은 말로 무관심하고 좋은 말로 무관심입니다. 나쁜 말로 무시해요. 관심이 없어요. 무시해요. 그리고 오로지 교과서 내용만 배달하려고 그래요. 자, 무시죠. 무시. disregard가 무시인데, 그것을 세게 하면 무슨 무시입니까? 도구, DOG. 멍멍 무시합니다. 교수 용어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발설하지 않습니다. 멍멍 무시하면서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DOG 무시. 뭔지 알죠? 그와 같이 우리 교육은 지금 형편없는 교육을 아이들한테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거예요. 교수님 또는 선생님, 아이들의 엔텔레키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나요? 있지요. 있으니까 내가 이런 말 하는 거지요. 이 9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걸 자세하게 해서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거 엔텔레키 체크업하고 구체적으로 디벨롭하는 것은 학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석박사 과정에서 하는 거고, 석박자 원생들한테는 내가 알려주고 있어요. 좋습니다. 하여간에. 자,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교사가 되었을 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아이들의 엔텔레키를 체크업, 점검 및 확인하고 그 엔텔레키가 극대화할수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연하의 엄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건 왜 그러냐? 그 이야기가 다음에 나옵니다. 자, 65페이지 보세요. 4.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라. 행복, happiness,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행복은 대단히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그리고 행복에 대한 definition, 즉 정의는 학자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이론 가지고만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happiness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넘겨보세요. 66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원문을, 그러니까 그 66페이지 매우 중요합니다. 원문을 영어로 표현해놨고 그걸 다시 선생님이 번역했습니다. 자, 제가 선생님 읽어보겠습니다. Meaning of human life in Aristotelian terms.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에서 인간의 삶에 대한 의미는 is the pursuit of happiness. 행복 추구다. 행복 추구예요.
그런데 happiness를 어떻게 아리스토텔레스가 definition 하냐면 보세요. 거기 지금 선생님이 볼드는 굵은 글씨란 뜻이에요. 볼드체로 표시했죠. Happiness defined as the fulfillment of all human potentiality. 밑줄. 자, 행복이란 뭐냐면 모든 인간, all human의 잠재성, 잠재적인 욕망의 fulfillment, 만개로서 규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잠재력의 극대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의 만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질과 적성이 잠재성이에요. 그 소질과 적성이 완벽하게 발현될 때 인간은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식으로 행복한 게 뭡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 역량의 극대화, 그게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이거 나이브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나이브는 불어입니다. 순박하다. 아주 이렇게 아주 그냥 나이브하게 말하면 아주 순박하게 말하면 행복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행복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말하면 내가 의식적으로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엔텔레키가 나의 잠재적인 역량이 그거 하고 싶어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까? 자,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원 없이 할 때, 그리고 주위에서 그것을 원 없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줄 때, 그 아이는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은 아이들의 엔텔레키를 도구 무시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교사가. 현장의 교사들은 엔텔레키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 현재. 예? 여러분 혹시 다른 교대나 여러분 가족 중에서 교육대학 나오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요새 내가 교육철학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엔텔레케이아 이론을 배웠는데 혹시 뭐 고모가 교사하시는 분 있으면 고모 엔텔레케이아가 뭔지 알아? 물어보세요. 아마 그게 뭐야? 라고 물을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알고 있지요. 우리나라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요? 낮아요? 1번 높다, 2번 낮다.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매우 낮아요. 매우 낮아요. 왜 그럴까요?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육적으로 하고 싶은 거를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학교에 가면은 하고 싶은 거를 극대화시키는커녕 교사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구 무시합니다. 그리고 진도만 나가요.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슈퍼 코미디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엔텔레케이아 이론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맡고 있는 아이들마다 엔텔레키가 다 다릅니다. 어떤 애는 음악적 엔텔레키가 있을 거고, 어떤 애는 운동적 엔텔레키가 있을 거고, 어떤 애는 글짓기라든가, 어떤 애는 어떤 과학적 엔텔레키가 있는 애가 있을 거고, 다 달라요. 그거를 계속 인커리지 해야 돼요. 그거를 해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장은 21세기형 교사의 역할을 다시 한번 반추하게 해주는 중요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경청하느라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동영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